근데 지금 서원고 문제를 보면 15번까지는 대부분 다 어쨌든 간에 보자마자 그냥 그 떠오른 생각대로 연필이 가시고 움직이면 돼요. 연습이 부족하면 모를까? 얘들아, 난이도가 있다거나 흔히 말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봤던 건데 뭐가 이상하게 묘하게 잘 안 풀린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16, 17, 18번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고 사실상 난이도 있는 문제 선생님이 풀이해줄 때 봤던 건데 표현 방식들이 살짝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거예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아요. 한번 해볼게요. 1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일단 표기법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한 적 있다? 잠깐만 선생님 봐볼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차함수를 그림을 그렸는데 x는 1일 때 아래로 볼록하고 그렸어. 근데 문제에서 k 이상 x가 k 플러스 2 이하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었던 거야. 그러면 x의 범위를 여기다 세로선으로 입력하는 거였지. 맞지? 근데 k를 어디다 입력하지? 하고 봤더니 모르겠죠? 맞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 하기로 했었어요. 뭐 했다고요? 다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몇 개 그려놓고 이렇게 x는 1, x는 2 이렇게 3개 그려놓고 k 플러스 2가 다 이쪽에 있을 때 가운데 얘를 기준으로 같이 있을 때 이쪽에만 있을 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 k 플러스 2 경계 여기는 k 플러스 2 여긴 작은 게 k 플러스 2 보이죠? 그래서 대소관계 이렇게 설정했던 거 했어 안 했어? 했었지 이렇게 이해돼요? 이런 거 지금 그 문제를 반대로 낸 거예요. 해봤던 거라고.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초반 기출 몇 개 할 때 이런 문제들을 다뤄봤거든. 맞지? 그걸 해석해보라는 문제야. 자, 그럼 문제 본다. 일단 접근은 원칙대로 따라갑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x의 범위가 k 이상 x가 k 플러스 6 이하일 때 어떤 이차함수 fx에 대한 지금 뭐를 쓰고 싶으냐면 최대값을 쓰고 싶은데 맞지? 최대값을 지금부터 뭐라 표현할 거냐 그랬더니 mk라고 표현할 거래요. 맞죠? mk라고 표현하고 그 mk가 3개로 표현이 되어 있어. fk 더하기 6 그 다음에 여기 a 플러스 10 그 다음에 여긴 fk 그리고 그 옆에 k가 a 이하일 때 여기는 a보다는 크고 k가 a 플러스 6보다 작을 때 여기는 k가 a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을 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아까 전에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기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아직 문제는 다 안 읽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방식을 취해봐. fx에 대한 최대최소 fx가 2차식인데 최대최소 물어보면 대칭축 그리고 아래로 볼록 맞아요? 대칭축 그리고 위로 볼록 그림 그려놓고 주어져 있는 정의역 범위를 세로선으로 뭐한다? 입력한다. 이게 일단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되죠? 선생님 말 맞아? 자, 그런데 fx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 하고 그 밑에 나와요. 그 밑에 지금 보시면 2차 함수 아니구나. 조건이 지금 안 나왔구나. 가조건 봐봐요. 가조건에 뭐라 써 있어요? f 빼기 2가 f4다. 나 지금 문제 보라 했는데 f 빼기 2가 뭐라 그랬어요? f4라 그랬어요.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y값이 똑같은 순간이 있대. 머리로 상상하라 그랬지. 그림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최고창이 양수에서 아래로 볼록 그렸는데 x에다 빼기 2를 집어넣고 x에다 4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똑같다 이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와 4의 가운데가 뭐다? 대칭축이다. 이게 그림만 상상하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 맞지? x는 뭐예요? 대칭축이? 1이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fx에 대한 모양을 잡아보면 fx는 최고창은 모르겠으니까 a라고 잡고 a라는 문자를 썼으니 다른 문자로 씁시다. m x-1의 제곱 n 이런 꼴이었겠죠. 선생님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네. 맞아 안 맞아?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몰라. 그럼 일단 다 해봐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이었다고 치고 대칭축이 x는 1이었다 치고 이해되셨죠? 어딘가에다 k부터 k 플러스 6이라는 놈을 여기다가 만약 입력한다면 선생님 지금 배운 대로 했잖아. 하던 대로 했다고. 뭐? 2차 함수가 뭐야? 2차 함수가 f 빼기 2랑 f4가 똑같아. 대칭축이 1이구나. 모양 잡고
x는 1일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몰라서 대략적으로 지금 그려놓고 해보는 거야. 아래로 블록부터. 그럼 그림을 그려놓고 주어져 있는 정의역 범위를 여기다 세로선으로 뭐 한다고? 입력했을 때 최대값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 그렸어요. 지금 이렇게 그린 게 뭐예요? 얘가 K고 얘가 K 플러스 6이라는 거죠. 그럼 최대값 언제 가죠? K 집어넣었을 때 FK. 맞아, FK.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럼 여기는 최소니까 또 역시 최대값은 여기거나 여기겠죠. 내가 삐딱하게 그리냐에 따라서 또 이쪽에다가 그렸어요. K랑 K 플러스 6을 넣었어요. 그러면 최대값이 또 누구예요? K 플러스 6이죠. 즉 이 말은 아래로 블록 그래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따지든 최대값을 구하면 FK나 또는 FK 더하기 6 중에서만 최대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봐봐. FK 더하기 FK를 빼고도 누가 또 있지? 또 있잖아. 최대값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그럼 아래로 블록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내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지우고 뭘로 그림을 그려줘? 위로 블록으로 그림을 그려야겠지. 자, 위로 블록 딱 그려주고 대칭축 x는 1. 그럼 위로 블록이라는 게 확정됐으니까 이거 다 해봐야 되는 거 맞지? 또 위로 블록 그리고 대칭축 x는 1. 또 위로 블록 그리고 대칭축 x는 1. 그런 다음 이걸 입력해 준다고요. 다 K 플러스 6. 이럴 때 한 번. 맞아요? 또 K 플러스 6. 이럴 때 한 번. 이쪽에 다 있을 때 K 플러스 6 다 이쪽에 있을 때. 됐어요? 그럼 이거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요 놈을 가지고 대소관계 먼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경우. 그럼 K 더하기 6이 1보다 작죠? 맞죠? 여기다 등호를 쓸게요.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맞지? 이 상태일 때 최대값은 여기와 여기 중 어디예요? 여기죠? 누구 집어넣었을 때야? K 플러스 6. F, K 더하기 6. K 더하기 6을 F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가 Y값이 가장 커. 라고 입력한 거야. 맞니? 그럼 여기는 요 놈도 보이는 대로 대소관계 설정하시면 K보다는 1이 1보다는 K 더하기 6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맞죠? 요 범위일 때 최대값은 누구예요? 1이죠. 맞죠? 1. 그럼 1을 집어넣을 때 최대값 얼마야? n이잖아. 이게 n이 최대값인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보이는 대로 또 대소관계 입력하면 1보다는 K가 어떻다? 크다. 여기서 등호 안 썼으니까 여기다 등호 써주면 되는 거지. 요 놈일 때 최대값은 누구와 같는다? K를 집어넣었을 때 F, K. 됐니? 그럼 확인. 보세요. K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FK 더하기 6. 봤어? 그럼 A가 얼마란 소리야? 마이너스 5. 노가다 하는 거 없어. 하는 방법만 명확하면 끝나는 거야. 아, A 값은 마이너스 5구나. 맞죠? 두 번째, A부터 A 플러스 6까지. 얘가 A부터 A 플러스 6이었다는 소리였겠지? 맞지? 그때 최대값 누구였다고요, 지금? N이라고요. 근데 N이 누구라고요? A 플러스 10이라고요. 그러면 N은 A 플러스 10. 근데 A가 마이너스 5라고 찾았으니까 얼마 나왔어? 5 나왔어. N 값이 5. 그럼 여기 확정. 이제 미지수 누구밖에 안 남았어? N밖에 안 남았고 K 값도 다 찾았는데 이거 할 필요 없지 이제. 그 다음 조건 봐. 나 조건에 뭐라 써 있어요? 나 조건은 fx의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5가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연립하라는 얘기죠? 맞죠? 그럼 나 조건을 쳐다보고 우리가 하게 된 행동 요 놈. m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5라는 놈과 y는 x 더하기 5, x 더하기 5가 이렇게 만난다. 맞니? 그럼 5 값은 지워지고 정리 m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x 넘어오면 빼기 1x지. 빼기 1x 요렇게 맞아요? 상수항 1m는 0 맞죠? 근데 교점이 몇 개라는 거야? 하나. 그럼 판별식 d가 0 맞죠? 접한다. d는 0. 그럼 d는 b의 제곱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마이너스 4m제곱은 0이다. 4m제곱 사라졌고요. 가운데 양 4mx 플러스 1이 는 0이다. 맞나요? 요렇게 해서 지금 시계 형태가 x가 왜 나왔어요 갑자기? 4m 더하기 1이 0이다. 따라서 m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자, m이 마이너스 4분의 1. 빨간 색깔은 왜 하나도 없냐?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 딱 들어갔어요. 그럼 fx 완성됐어, 안 됐어? fx 완성됐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 f3을 구하라. x가 3 집어넣으면 정답. 맞죠? 자, 봐요. 어렵게 표기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그 프린트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거니까 잘 들어. 기본적으로 2차 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최대 최소값 얘기가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뭐를?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포물선이니 특정 범위가 없으면 꼭지점일 때가 최대값 아니면 뭐다? 최소값이다. 그런데 범위가 설정이 보통 되죠. 맞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 거야 라는 게 나오지. 그러면 그림을 너무 꼼꼼하게 그리지 말고 대칭축 아래로 볼록, 대칭축 위로 볼록 그려놓고 주어져 있는 x의 범위를 세로선으로 뭐한다? 입력만 하면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인지 나온다. 여기까지도 대표해진 거야. 맞아? 근데 이 대표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이 문제로 왔더니 이차함수 그랬는데 이차함수가 없어. 안 써있어. 그럼 나보고 만들어 쓰라는 거 아니니?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을 그리려면 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 어떻게 식을 써야 되지? 하고 가족관을 봤더니 y의 값이 뭐하다? 똑같다라는 표기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y값이 똑같으려면 그 순간의 x값 맞죠? 그 순간 선생님 지금 그림 안 그려도 이해하는 거지?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 y값이 같았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이렇게 말한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대칭축은 얘와 얘 평균인 거지. 맞지? 둘을 더하고 나누기 2 했더니 1. 아하, fx는 대칭축이 1이라는 걸 알았다. 시계 모양 잡고요. 맞죠? 그럼 대칭축 나오고 아래로 볼록, 대칭축 나오고 위로 볼록. 그림은 그려진다는 얘기고 거기에다 주어져 있는 x의 범위를 세로선으로 입력하면서 최대값을 골라내는 건데 아래로인지 위로인지 몰라서 아래로 볼록부터 따져봤더니 아래로 볼록일 때는 세로선으로 입력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이 무조건 뭐였던 거야? fk나 fk 더하기 6밖에 안 돼.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올 수 없잖아. 아, 그래서 이 그림은 아래로 볼록이 아니구나. 맞죠?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이구나. 이걸 찾고 위로 볼록이라고 확정이 떨어졌으니 세로선 입력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야겠지? 그래서 위로 볼록 3번 그려놓고 여기 맞지? 겹치게 다 오른쪽에 이거 원래 하던 거라고. 그런 다음 문제부터 푸는 게 아니라 보이는 범위를 먼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해됐죠? 범위를 써주고 나면 언제가 최대인지 다 확인이 되고요. 얘는 계산할 게 없이 그냥 그거 보고 읽어내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나 조건에서 그거 단독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잖아. 맞지? 나 조건에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도록 근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거지.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며. 이해되고 있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같다라고 연립한 그 식에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한다. 맞죠? 판별식 D가 얼마? 0. 이렇게 해서 마지막 M값까지 구한 거죠. 그것만으로도 시험 문제 지금 몇 번 나왔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다고 손도 안 대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이해해서 상기를 딱 한 다음에 덮고 가리고 보고 따라 풀지 말고 보고 한 문제 보고 따라 푸고 한 줄 보고 따라 푸는 거는 실전 가면 못 푼다는 소리예요. 맞아 안 맞아? 못 푸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자꾸 머리로 되뇌이고 얘는 뭐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순서는 늘 이렇고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그림 그리고 세로선 입력하고 확인하고 맞지? 이 작업을 머리로 하면서 얘는 이것 때문에 순서가 좀 바뀌었구나 인지가 끝나고 나면 내 손을 써서 풀어보고 좀 버벅 힘들게 풀었다 그러면 그때 조금 인내심을 발휘해서 연속으로 가리고 다시 한번 풀어요. 이해돼요? 나중에 풀어야지 하지 말고 감각이 올라올 수 있게 좀 버벅버벅 푼 상태에서 답을 냈잖아. 덮고 다시 한번 연속으로 풀으라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이해되지? 나중에 2번 푼다가 아니야. 나중에 2번 푸는 거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버벅대면서 또 한 번 푸는 거야 그냥. 알았어 몰랐어? 내가 연속 몇 번 풀으라고? 최소 2번. 알았죠? 그 정도 하고도 안 풀릴 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야. 17번. 자, 17번은 아주 중요한 표기가 있는데요. 문제에 지금 루트 x분의 루트 y 곱하기 루트 y분의 x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온대. 그럼 너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거 몇 번 했잖아요? 예를 들어 루트 x분의 루트 y가 루트 하면서 안에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채준아, x분의 y 안에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딱 한 번 붙는 순간이 있었어. 언제지? 그렇지. 분모만 뭐일 때? 음수일 때요. 맞아요? 분모만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이거나 이해되지? 뿌마이면 그냥 이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방식은 x하고 y의 범위가 이러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였잖아. 맞아 안 맞아? x하고 y의 범위를 알려주고 다음을 구하라. 또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했을 때 x, y의 범위를 그냥 한 방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이것을 만족한대. x, y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니들이 알아 몰라? 몰라. 판단하라는 거야. 내 말 이해돼안돼? 나 지금부터 말로만 할 거니까 잘 들어. 둘 다 만약에 뿔뿔이었다고 생각해봐요. 둘 다 뿔뿔. 뿔뿔이면 고민할 게 없이 그냥 뭐예요?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니까 루트 안에서 두 개가 곱해지면 약분돼서 얼마 나와요? 1 나오겠죠. 둘 다 이어도 마찬가지로 얼마 나오겠어요? 1 나오겠죠. 상상돼 안 돼? 그럼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인 건 안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럼 남은 거 이제 뭐밖에 없어? 뿌마일 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를 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고 해볼게요. 상상. 위에 게 y가 플러스고 x가 마이너스라고 할 거예요. 그럼 루트 쓴 다음에 안에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x분의 y라고 썼는데 얘가 플러스고 내가 지금 얘가 플러스라고 그랬지? 맞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분모만 마이너스인 거니까 앞에 뭐 붙어야 돼? 마이너스 붙어야지. 선생님 말 이해했지? 그 다음 요 놈으로 왔어. 요 놈. 그럼 요 놈을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미 합쳐져 있으니까 일단 냅두겠죠? 그럼 또 계산을 시작해요. 또 한다 그럼 얘랑 루트 한 번만 쓰고 안에 거를 그대로 곱하면 분명히 1이라고 쓸 건데 둘의 부호가 뭐예요? 이거 부호 뭐예요? 반대 보니까 둘 다 뭐예요? 마이너스고 얘도 뭐죠? 마이너스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b라고 쓸 때 단 한 번 마이너스가 딱 붙는 순간이 있었다. 둘 다 뭐일 때? 음수일 때야. 그러면 x분의 y가 음수고 y분의 x가 음수여서 두 개 곱해서 그대로 갖다 썼는데 둘 다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뭐 해야 돼? 또 튀어나와야지. 이해돼? 그럼 그 마이너스랑 요 마이너스랑 합쳐서 뭐가 나와? 플러스가 나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죠? 이렇게 찾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하고 있지? 그럼 결론이 뭐였겠니? x, 분모가 양수이고 분자가 음수였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이것도 확인을 해볼까? 자, 요 놈부터 시작해. 루트 한 번 딱 쓰고 합쳐서 x분의 y라고 가져오는 순간 분모만 음수여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분모가 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정답. 이해됐어 안 됐어? 그 다음 곱하기 루트 y분의 x였던 거예요. 그럼 아까 썼던 얘가 루트 a, 루트 b라고 쓰여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루트 한 번 쓰고 또 두 개를 안에 걸 그대로 곱해서 가지고 오면 1인데 둘 다 부호가 뭐라고? 음이라고. 맞죠? 둘이 반대 보니까 둘 다 음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뭐 해야 된다? 튀어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었다고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 해보니까. 보통은 범위를 알려주고 푸는데 이건 내가 범위를 찾았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선생님 말 이해했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 지금 분모가 양수고요. y가 음수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x 빼기 y의 통째로 제곱이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이랬어요. 그럼 얘들아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언가 연립해서 푼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 맞죠? 근데 이때 x, y가 다 뭐여야 된다고 문제에서 말했어요? 첫째 줄에 0이 아닌 정수잖아요.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주어지면 식의 개수가 좀 부족해도 순서상을 쓸 준비 태세를 갖춰야지. 맞지? 원래는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줄이어서 연립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면 식이 좀 부족해도 순서상을 매길 수 있다고. 이해돼 안 돼? 그럼 x가 1이었다고 해봐. 자, x가 1일 때부터 해봐. 준비됐어? x가 1이야. 자, y에 0은 안 된다 했다 지금. 맞지? y에 1이 들어갔어. 맞아요? 문제에서 지금 x, y만 0이 아닌 정수 그랬는데요. x, y 부호가 반대여야죠. 미안해요. 자, x가 1이었어요. 그럼 y 중에서 제일 작은 거 뭐부터 해볼까요? 제일 큰 거.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보는 거죠.
그럼 1 빼기 빼기 1이니까 2의 제곱은 4, 12야. 오케이지? 맞지?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도 해봐. 1 빼기 빼기 3이죠. 3의 제곱은 9. 괜찮죠? 통과. 마이너스 3을 넣으면 1 빼기 빼기 3. 4의 제곱은 16. 돼? 안 돼? 안 돼. 탈락. 이해됐죠? x가 1인 경우는 이 두 개의 순서상 말고는 없다는 거야. 그 다음 이번에 x가 2일 때. 또 왜 x가 2야? y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 2 빼기 빼기 1. 3이죠. 3의 제곱은 9. 12야. 오케이.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 넣어봤자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몇 개 나왔어요? 세 쌍 나온 거예요. x, y의 순서쌍이. 이해되니? x, y의 순서쌍이 이렇게 세 쌍이 나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 문제. 2x 더하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구해봐. 이런 거예요. 자, 2x 더하기 y. 얘부터 시작해볼까요? 2x 더하기 y요. 2배. 얘 하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이거 2배. 2. 그 다음에 이거 하면 0 나오지? 2배 4. 빼기라면 이게 3 나오지? 최대값은 3. 최소값은 얼마? 0이어야지. 이해하셨죠?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이거는 정말로 뭔가 범위나 이런 거에 좀 흔히 말해 좀 아리까리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어설프게 공부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이 문제 손 못 대요. 그냥 찍어서 맞는 거예요. 알았죠? 자, 18번. 자, 얘도 완전히 처음 보는 낯선 상황은 아닙니다. 맞죠? 이거 풀이 공간 때문에 이것만 지울게요. 자, 18번 문제를 봤더니 fx가 3차식이래. 얘 3차식. 3차식. 그 다음 0 이상 n 3 이하의 정수.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0, 1, 2, 3, 2였겠죠? 자, 요놈과 요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n 더하기 1에 f에 1-n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을 만족한대, 얘들아. 자, 볼까요? 이거 몇 차식이라고요? fx가 3차니까 거기다가 이거 문자 헷갈리면 이렇게 x로만 바꿔볼게요. 선생님 이거 살짝 이렇게 바꿔볼게. 그럼 x 대신에 빼기 x가 들어가도 여전히 3차. 맞죠? 3차에다 1차를 곱했으니까 몇 차? 4차. 이 전체의 좌변식은 몇 차식? 4차식. 맞죠? 이 4차식이 정수가 이 4개일 때 만족한대요. 이거 해봤잖아요. 해본 거잖아.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값이 누구였다? 0, 1, 2, 3이었다. 4차식의 내 실근이 누구다? 0, 1, 2, 3이다. 선생님만 이해했어? 안 했어?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0, 1, 2, 3. 근데 하필이면 한쪽이 는0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4개의 실근이 0, 1, 2, 3. 그럼 0, 1, 2, 3을 근으로 가져요. 그럼 니들 식 어떻게 써? x 빼기 1. 맞지?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쓸 것이고 최고차함계수가 얼마다라는 말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앞에다 a 붙이면 지금 요 식과 요 식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 A값 어떻게 구할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 하나 남았어. 대입할 거리 하나만 있으면 되지. 대입할 거? 요런 걸로 하면 되잖아. 아, 요걸로 할까? 이게 능령된 X값 얼마니?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를 넣어보면 좌변은 얘를 몰라도 그냥 0 나오죠. 여기가 0 더하기 1이니까 1 나오는 거지? 이해됐지? 그 다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봐.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 이거 다 곱하면 24A. 맞아요? 따라서 A는 얼마 됐어요? 24분의 1이 됐죠. 자, 그럼 주어진 식 귀찮지만 제가 또 다시 씁니다. 눈 떼지 말고요. 그대로 다시 쓸게요. x 더하기 1 곱하기 f 1-x 더하기 1은 A 대신에 24분의 1, 24분의 1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맞죠? 이해됐죠? 자, 더하기 1은 넘어갈 거예요. 빼기 1. 너네 이거 전개할 줄 알지? 공통부분 치환해서 하는 거. 맞아? 지금 보면 요렇게 묶으면 둘 다 x제곱 빼기 3x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한다. x제곱 빼기 3x 요거 플러스 2에 요렇게 하니까 x제곱 빼기 3x. 이해되고 있니? 요놈 a, 요놈 a. 그럼 a제곱 더하기 뭐예요? a제곱 더하기 뭐야? 2a. 맞니? a 플러스 2a니까 그 다음 뒤에 여기 뭐 있어? 여기 앞에 24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 원상복구 시켜야 되죠?
맞죠? 사실상 이렇게 하고 나면 주어져 있는 놈을 다 전개하고 나면 다시 인수분해가 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 다시 원상복구 시키잖아요. 여기 대신 다시 누구 집어넣어요? 다시 x제곱 빼기 3x 집어넣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제곱에 플러스 2에 또 x제곱 빼기 3x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럼 이거 쭉 자가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너네 할 줄 아는 거잖아. 그치? 그거 했다고 선생님 해도 되지? 공간이 좀 없어. 그래서 그걸 해서 다 정리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 하면 24분의 1에다가 괄호 열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6에 인수분해 마저까지 하면 x 빼기 4,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빼기 1까지 다 포함을 하면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주어진 식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이제 그럼 좌변은 얘고요. 우변은 얘인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누가 있어요? x 플러스 1이 보이지?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소거를 시키니까 f1-x는 요 놈이다가 된 거죠. 이해하셨어요? 요 식에서 마지막 뭐 구하래요? f2를 구하여라요. f2. f2. 자, f2 구하고 싶어. x에 누구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정답. 선생님 왜 처음부터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냥 이 식에서 그냥 f2 값 못 구해요? 나도 구하고 싶지. 만약에 맨 처음에 쓰여졌던 이 식에서 f2를 구하려고 하면 똑같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 때문에 그냥 사라져버려. 얘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결국엔 다시 전개해서 얘를 넘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얘를 그냥 넘기면 안 되나요? 그냥 넘기고 대입하면 되죠. 야, 넘기면 분모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분모가 0일 수 있어? 안 돼. 그 말은 x에다가 빼기 2를 집어넣어서 f2가 나온다는 건 이게 넘어간 x 플러스 1 약분소거가 돼야 된다는 소리라서 얘를 반드시 다시 풀어헤쳐서 다시 인수분해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셨죠? 할 줄 알던 건데 묘하게 좀 다르잖아. 맞지? 시험 시간이 제한돼 있고 좀 빡빡하다라고 느낌을 받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본다면 쉽지 않죠. 맞죠? 편안한 문제는 아니었다. 오케이? 자, 일부러 제가 어려운 문항 16, 17, 18번을 먼저 한 거고요. 앞장에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9번까지는 별게 없어요. 맞죠? 8번, 근데 선생님이 늘 강조하던 거, 타겟으로도 많이 강조하던 거 8번 잘 보면 익숙한데 누가 없어? A0가 없지? 맞지? 그러니까 주어진 값에다가 x 대신에 1 한 번, x에다 빼기 1 한 번 집어넣으면 식 두 줄 나오고 그 두 식을 적당히 더하거나 빼면 짝수 번째만 골라낼 수 있는데 문제는 A2부터 A의 8까지만 구하라고 하니까 A0는 따로 구해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변식 뚫어져라 쳐다보시고 A0만 구하려면 옆에 있는 거 싹 다 없어져야 되지.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0. 그치. X에다 0 집어넣어서 A0 따로 구해서 내가 구한 결과에서 그 값을 빼야지 정답입니다. 맞죠?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고 10번 문제는 근과 계수한 게 연속 몇 번 쓰면 돼? 2번 쓰면 되는 거지?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11번. 제가 예전부터 엄청 강조하던 건데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잘 봐요. 알았죠? 11번.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게 대표예제여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지 않을까 봐 묻는 거예요. 제가 판별식 심화라는 강의에서 D에 D는 0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맞죠? 그게 생각이 딱 나야 됩니다. 일단 결론 X, Y에 관한 2차식일 때 X, Y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일 때 그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해야 한다 라고 하면 아 이거 D에 D는 0 하고 나와야 된다. 내가 그냥 외우라고 가르치진 않았어. 공부할 때 이미 다 이해를 했고 맞죠? 연습으로 하는 거야 이제. 실전 갔는데 그때 가서 다 증명할 거야?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실전이었다면 D에 D는 0 하고 그냥 나와야 돼. 근데 왜 그런 논리였냐면 논리만 한 번만 더 얘기하는 거다. 보충이 필요한 친구들은 반드시 집에 와서 판별심화 강의 다시 봐요. 보고 안 보고는 이제 너네들 몫이에요. 맞죠? 제가 이걸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때 가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고 싶으면 반드시 보라고요. 알았죠? 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고 지울 거니까 잘 봐. 예를 들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 있었어. 이거 인수분해 쉽지? 인수분해 뭘로 돼? x 빼기 3.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이놈을 인수분해 하래.
선생님 안 되는데요? 아니야, 돼. 무조건 하래.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다고? 인수분해를 뭐 하라고? 무조건 하래. 얘는 쉽고 얘는 어려웠던 이유가 뭔지 상상해. 얘는 왜 쉬워? 합과 곱이 일정한 정수로 가능하니까 쉬웠던 거야. 맞죠? 근데 얘 잘 보세요. 판별식을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부호가 뭐예요? 양수죠. 그럼 실근이 있기는 있는 거지. 단지 정수가 아니라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럼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짝수차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하니까 3. 그럼 근이 나왔으니까 x 쓰고 마이너스 붙여서 하나. 맞아 안 맞아? x 쓰고 또 마이너스 붙여서 하나.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맞지? 결론. 이해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알겠죠? 이해를 했으면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해야 돼요. 분명히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내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하라고 물으면 근해 공식으로 누굴 찾아서?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 하는 거야. 뭐 찾아서? 근 찾아서. 까먹으면 안 돼. 뭐 찾아서? 근 찾아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보세요. 이 문제도 x의 제곱 빼기 4y 더하기 6x 플러스 ky가 반드시 xy에 관한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대요. 1차식으로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 돼야 된대. 왜? 문제 잘못 썼어? x제곱 빼기 4y 더하기 6x 플러스 ky 맞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4y의 제곱이에요. 고마워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자연스럽게 내 눈에 항이 4개짜리라서 적절히 인수분해가 된다면 너무 좋았겠지. 근데 안 그렇잖아 지금.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6x가 먼저 올 거고 맞니? 상수항이 내려가면 마이너스 4y의 제곱 플러스 ky였겠지? 맞지? 얘가 인수분해가 깔끔해서 합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뭐 그 방법도 쓸 수도 있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내가 근해 공식을 쓰면 인수분해가 내 눈에 안 되는데 굳이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찾으려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돼요? 그럼 썼다고 상상만 해봐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여기 싹 다 뭐에 관한 식 들어와요? y에 관한 식이죠. 내가 상상만 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루트 안에 쓴 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이죠. 맞나요? 이게 판별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글이 나오면 x 마이너스 붙이고 하나 가져오고 또 x 쓰고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건데 1차식이려면 루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얘가 y에 관한 식인데 루트가 살아남은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면 1차식이 안 되는 거지. 선생님 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이 놈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루트가 뭐가 된다? 사라지겠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너네가 보통 이 안에 지금 2차식이 들어갔는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럼 뭐해? 판별식 D는 0하잖아. 맞죠?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중근을 갖도록 다 똑같은 말이잖아. 판별식 D는 뭐다? 0이다잖아. 그럼 첫 번째 판별식을 쓴 게 얘인데 이해하고 있어 지금? 정신 좀 차려봐. 이놈의 판별식이 뭔데? 얘인데 이놈 자체가 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놈의 또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D의 D는 0.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 D1 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플러스 4Y의 제곱 빼기 KY 맞죠? 예쁘게 내림차순 4Y의 제곱 빼기 KY 플러스 9. 근데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고. 이놈이 루트 안에 있는 놈이라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돼. 이놈의 또 판별식 T. B' 안 되네? 그냥 완전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16 곱하기 9. 맞죠? 그놈이 는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맞니 안 맞니? 그러면 K제곱은 넘어가서 16 곱하기 9죠? 얘는 4의 제곱, 3의 제곱. 제가 괜히 계산 안 한 게 아니에요. 4의 제곱 뭐예요? 3의 제곱. 따라서 K는 얼마? 뿌마 12. 이해되고 있지? 뿌마 12. 그런데 문제에서 K의 값이 알파, 베타가 될 건데 알파보다는 베타가 뭐 해야 된대요? 더 커야 된다. 맞아요? 그럼 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고 얘기한 거죠. 이해했니 안 했니? 그럼 12 빼기 10이니까 얼마야? 24가 정답. 맞죠? 12번.
이건 눈으로 할 거야. 야, Z가 뭐라고 써있어? I지. 문제에서 눈 떼지 마. Z가 I라 그랬어요. Z1제곱부터 Zn제곱까지 다 더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I제곱, I3제곱, I4제곱 4개를 더하면 얼마인 걸 알아? 0인 걸 알아. 그럼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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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다 보면 계속 0이야. 그럼 끝에 마지막에 Z의 N제곱이 있는데 Z의 N제곱에서 그 N이 4로 나누어 나머지가 예를 들어 3이었다고 해보자. 이해돼요? 4로 나눠 나머지 얼마? 3이었다고 해봐. 그럼 4개씩 4개씩은 다 지워지면서 0이 됐고 끝에 항이 몇 개 남았다는 소리야? 3개 남았다는 소리죠. 이해돼요? n이라는 애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면 그놈 맨 끝에 항이 몇 개 남는다? 3개 남는다. 차례대로 i의 제곱인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i가 남겠지. 맞지? 그럼 그거 다 더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네. 맞죠?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그때 나오는 a하고 b, a 플러스 bi.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온 다음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0이라는 소린데 a 더하기 b가 뭐가 되도록 만족해야 된대? 0을 만족해야 되니까 n이라는 놈은 4로 나눠 나머지가 3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1이 남아도 n이라는 애가 4로 나눠 나머지가 1이어도 맨 끝에 항이 하나 i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i면 i가 a 플러스 bi면 a가 0이고 b가 1이라는 소리잖아. 역시 0과 1을 더하면 1이니까 0이 안 되지. 탈락. 이해되지? 결국에 주기성을 모르니까 n에다가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맞아요?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3일 때 한 번, 4일 때 한 번을 해보면 결국에 2일 때와 4일 때만 a 더하기 b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결국 2의 배수나 4의 배수는 다 2의 배수 안에 포함되지. 결국 30 이하의 2의 배수. 짝수 몇 개야? 15개.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다. 이해되죠? 그 다음 13번. 이것도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13번 문제 잘 봐요. 지금 정육면체, 직육면체가 막 주어져 있는 4개의 그림이 있는데 모든 길이가 다 뭐로 나와? 루트 3 아니면 루트 2지. 그리고 갑자기 문제에서 빈틈없이 쌓여서 정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막 이런 걸 묻는데 그거 직접 다 더할 거야? 그걸 의도한 게 아니야. 반복되는 숫자가 있으면 그걸 이제는 문자화 시키라는 거야. 루트 3을 지금부터 x로 바꾸고 맞죠? 루트 2를 뭐로 바꿔요? y로 바꿔서 시키는 대로 주어진 식을 쓰기만 하면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바뀌잖아요. 맞니 안 맞니? 문제에서 분명히 a 부피 얼마야? 루트 3이 3개를 곱하는 거니까 x 세제곱. 맞죠? 두 번째 거 부피는 뭐야? 부피 뭐야? x제곱 y죠. 세 번째 건 뭐야? x y제곱. 맨 마지막 건 뭐야? y세제곱. 근데 그놈들이 각각 몇 개가 있대? 하나, 12개, 48개, 64개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13번에 주어진 식은 x세제곱에 플러스 12x제곱 y. 두 번째 건 48개, 그럼 48xy제곱. 마지막 거 64개, 64y세제곱. 선생님 말 이해했어 안 했어? 맞지? 부피 구해서 뺏겨 적어봐야 소용없어. 지금 내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됐으면. 부피가 4개를 구했어. 루트 3을 x, 루트 2를 y로만 바꿔서 부피를 구하고 그 부피가 각각 몇 개씩 있다고 했으니까 개수를 곱해주면 전체 총 부피가 됐고 맞죠? 이놈에 대하여 하나의 정육면체로 바꿔라. 하나의 정육면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뭔가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정육면체라는 게 결국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인데 똑같은 거 얘가 완전 세제곱식이 되도록 인수분해 다시 하라는 거죠. 이거 못하는 사람 없지? 그럼 한 방에 그냥 x 플러스 4y의 완전 세제곱. 이해하셨죠? 그럼 원상복구 시켜주시고 모서리 길이 구하시면 정답. 어려운 문제 아니지? 자, 14번. 세변의 길이가 ABC인 삼각형 ABC가 있었다. 근데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조건부터 볼게요. 천천히 어렵지 않아요. 지금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는 0인데 얘가 뭐를 갖는데? 중근. 그럼 중근 하던 대로 해. 판별식 d가 뭐야? 0이지. 자, 짝수차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b제곱은 는 0.
맞니? 그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빗변의 길이가 뭐임? C인 직각삼각형 그려주고 A, B, C 이런 상황. 나 조건. 삼각형 ABC의 넓이가 4다. 야, 이런 그림에서 넓이 못 구하는 사람 어딨어? 2분의 1에 밑변 A, 높이 B인 거 다 알았고 그놈이 4였다.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하나 질문.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 있어요? 빗변의 중점. 외심은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기 때문에 빗변의 중점에 있어야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서 반지름이 나오는 거지.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라고 문제에서 말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거기 나오잖아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3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3이니까 이 C라는 길이는 얼마가 된 거야? 6이 된 거지. 그럼 이걸 보고 피타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36. 2분의 1 아까 넘어갔으면 8이었겠죠? 곱, 제곱, 곱셈 공식, 변형. 맞죠? 하시면 누구 나와? 합 나오는 거지. A 플러스 B. 요렇게 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둘레의 길이는 A 더하기 B 더하기 6인데 A 더하기 B만 찾아주면 둘레 길이 나오지. 아무것도 아니지. 15번. 15번. 야, 이건 근데 진짜 대입만 잘하면 되잖아. 복소수가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하나짜리밖에 안 나왔어. 그냥 Z가 A 플러스 뭐다? A 플러스 뭐다? BI다 라고 나왔어요 이미. 이 상태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문제 뭐라 써있나 봐요? Z 제곱 Z 바 더하기 Z 바의 제곱 0보다 크니 이렇게 물었지. 설마 이거 계산 못하는 거 아니지? 자, 얘네들 설마 이거 일일이 다 대입하는 거 아니죠? 정리하고, 알았죠? 정리하고 대입해야지. 그럼 둘은 전부 다 Z 곱하기 Z 바로 묶여 안 묶여? 묶이지. 여기는 Z 하나 남을 것이고 여기는 Z 바가 남을 것이고. 맞나요? A 플러스 BI, A 빼기 BI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A 플러스 BI, A 빼기 BI 더하라고 했으니까 2A인 거고. 맞나요? 어떤 놈을 제곱하면, 실수를 제곱하면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얘놈은, 얘는 플러스인 거 좋다 이거야. 0이거나 양수니까. 맞지? 문제에서 뭐 0이 아닌이라는 말이 있으면 0은 제외하겠지만. 근데 이 A가 늘 플러스다라는 보장이 있어? 없잖아. 근데 0보다 크대. 말이 돼,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지? A에 따라 부호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맞죠? 니은 Z는 마이너스 Z 바이면 해봐. 이게 뭐야? Z는 A 플러스 BI Z바는 A 마이너스 BI 근데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얘네들이 서로 똑같다. 이게 어렵니? 안 어렵잖아. 그치? 이렇게 딱 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BI 사라졌죠? A하고 마이너스 A가 같으려면 A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0이었다는 소리죠? 자, 이런 상태에서 나보고 그 다음 거 이거 2면 Z 빼기 Z 바 통째로의 제곱은 0보다 작니라고 물었어요? 해볼까요? 이거 A 플러스 BI 얘는 A 빼기 BI 두 개를 빼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 남아요? 2B I 남죠? 그걸 뭐 하라는 거죠 지금? 제곱하라는 거죠. 4B제곱 I제곱이가 마이너스 4B제곱이죠? 맞나요? 에. 그럼 B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앞에 요놈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야? 0보다 원래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아까 전에 복소수라고 얘기했고 A값만 0이었으니까 B값은 0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맞지? 따라서 등호 딱 빠지면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니은값 다 왜냐면 문제 첫 줄에 0이 아닌이라는 말이 명확하잖아. 이해했지? 그 다음 마지막 디귿 AB가 0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Z분의 Z바 더하기 Z바 분의 Z는 0일 때 이거 정리해야지. 그럼 분수식을 정리해라. 통분하라는 거 아닌가요? 통분하시면 Z 곱하기 Z바 분의 Z바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Z의 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 됐어? 그럼 요 놈은 합곱으로 분리되죠? Z 더하기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Z 곱하기 Z바 맞나요? 네. 그럼 또 넣어요. Z 이거 뭐예요? 2A지. 2A 제곱하면
4a의 제곱.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맞지? 마이너스 2 괄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모 요거니까 또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어? 그럼 분자 한 번 더. 4a제곱에서 2a제곱 뺐으니까 2a제곱 남았고 마이너스 2b제곱 남았으니까 괄호 열고 요렇게 되는 거 맞지? 맞지? 분자 요렇게 바뀌었다고요 지금 시방? 됐어요? 자 그럼 확인. 요 놈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0이 아니고 분모에 있으니까 0일 수 없고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 거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는 0이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따라서 누가 0일 수밖에 없다. 분자가 0일 수밖에 없다. 맞나요? 자, 이놈이 0이려면 a제곱은 b제곱. 그럼 a는 뭐지? 뿌마 b지. 이해하고 있지 지금? a는 뿌마 b. 근데 a하고 b하고 곱해서 0보다 어떻대? 작대. 그러니까 a가 플러스 b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같은 보호면 저걸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죠. a, b가 서로 반대 보호라는 얘긴데요. 이해되죠? 따라서 얘를 통하여 알게 된 거 a가 만약에 양수라면 b는 뭐여야 하고? 음수여야 되고 a가 음수라면 얘는 뭐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즉 반대 보호여야 된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디귿의 끝에 물어본 거. 공간이 또 없어. 디귿 끝에 뭐 물어봤어? z분의 뭐 물어봐? z? 바 물어봐. z분의 z 바. 그놈의 몇 제곱? 몇 제곱? 15제곱 이거 물어본 거야. 얘들아 어차피 z가 a 플러스 bi였는데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부호가 반대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 맞아 안 맞아? 넣으면 되잖아. a 마이너스 ai 분의 그놈의 켤레니까 a 플러스 ai일 거 아니냐고. 그러면 a로 묶으면 약분소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분모에는 a로 묶으면 1, 여기는 1 빼기 i고 얘도 a로 묶으면 1 플러스 i잖아. 이거 실수화하면 분모는 얼마? 2분의 분자는 뭐야? 2i. 약분하면 뭐야? i. 결국에는 나한테 i의 몇 제곱 물어봤다? 15제곱 물어봤다. 4로 나누어 나머지 얼마? 3. i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 오른쪽 우변 마이너스 i. 디귿 정답. 선생님 일부러 이거 하나하나 지금 해주긴 했는데 얘들아 안 적어도 돼.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 지금 뭘 했구나. 아 저 계산이 좀 복잡한데 나 저거 할 수 있을까? 지금 연습 안 하면 어차피 실전 가서 못해. 알았어? 방법은 단순하잖아요. 방법이 뭐예요? 그냥 z 대신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a 플러스 bi 대입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거대로 계산만 내가 직접 해본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한번 보여준 거고. 이해됐니?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